복잡한 세상을 매력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투자전략 이사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저희들을 빠져들게 설명해 주실지. 여름이 됐네요 이제.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다들 요즘 시장이 안 어려우신 분은 아마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너무 못 보이던 현상도 많고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업에 28년 정도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28년 동안 처음 보는 현상들이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래 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3년 정도를 한 젊은 분들이나 동시에 처음 보는 현상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같이 함께 막 처음 파악하고 이런 것들도 막 섞여 있어가지고 좀 되게 좀 약간 차근차근 조심조심 시장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본격적 네. 얘기를 듣기 전에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보다도 더 많이 한 50년쯤 한 사람들은 네, 네. 뭐 특히나 켄 피셔가 대표적인 아저씨인데 네. 그런 거 없다. 네. 역사적으로는 항상 있었던 일이다라고 맨날 네.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 그래서 있으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상희 이 앵커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역사적으로 AI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인류한테. 그러니까 네. 그런 하나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도 새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네.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주식시장에 변화를 주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어차피 다 똑같다. 예를 들어 뭐 그렇죠.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에는 철도주가 완벽한 성장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다 똑같은 거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그런 더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도 당연히 중요한 논리고 중요한 세상을 보는 방식인데 철도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마차나 말을 통해서 있었던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훨씬 더 했지 형태 자체는 비슷했잖아요. 엄청난 생산 형상이 있었다. 엄청난 이거예요. 형태가 있었지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서로 간에 물건을 이동시켰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데 그걸 훨씬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동물이 아니라 기계를 활용해서 이런 차이는 있고 그러니까 차이점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인류가 처음으로 인류가 인류와 대화하지 않고 인류가 기계와 대화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차원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속에는 한 번도 어떤 마을에서 섬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다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이게 지구가 평평했다고 생각했을 때 인류가 살아갔던 방법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게 아니다.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가보고 나니까 이제 배를 통해서 항해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차원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다가 둥글다고 했을 때만큼 인류가 아닌 상대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외계인이 아니라 기계가 된 거잖아요. 사이에. 이런 것들은 그러한 약간 퀀텀 점프나 차원을 달라지는 변화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저는 처음 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나 오늘 제가 좀 중간에 끼어들어야겠어요. 네. 두 분의 이 대화는 네. 우주를 날아 너무 철학적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네. 좀 현실 세계에 있는 네, 네. 일반인으로서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게 처음 보는 흐름이다. 네, 이게 네.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거는 게스트분이 나오시면 네. 주식이 오른다고 했다, 맞았다, 네. 틀렸다, 네. 채권이 오른다고 했다, 네. 부동산이 내린다고 했다, 네. 이런 것들을 보통 기억을 하시고 그렇죠. 주식이 오른다라고 하면 뭐 채권은 약할 거다. 이런 이제 뭔가 상관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네. 올해는 솔직히 안 정말 맞죠.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안 맞죠. 뭐 세 개를 다 맞춘 사람은 솔직히 없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회사도 어떤 그런 것 증권사도 같은데요? 네, 아이비도 네. 뭐 세 가지의 흐름을 다 맞추는 적이 없고 세 개가 굉장히 이상한 엇박자를 보이면서 네. 흐름이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네. 야, 근데 이게 짜놓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그 설명을 오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 김현 연구원님께서 질문을 지금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까요? 해주시죠. 근데 하기 전에 아까 시 하나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좀 낭송해 주시죠. 네. 아니 제가 저희 타이거 자산운용이 아침에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각자 이제 준비를 하다가
장이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인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 중께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탑다운 관점에서 시장을 말씀드리고 돌아가면서 버텀업 관점에서 말씀을 하나씩 해주는 식으로 저희는 아침 회의를 진행해요. 근데 그때 이제 꼭 주제가 주식이 아니라 모든 주제를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 젊은 동료분 한 분이 최근에 아침에 회의를 또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2, 3년 동안 느꼈던 부분과 그러면서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시를 한 편 저희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되게 짧은데 너무 듣기가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 드리려고 역시 낭만이 있는 네, 방송입니다. 좀 네. 처음 들어보는 네. 신앙송 얼마 만에 들어보지 모르겠어요. 연합뉴스 경제TV 처음 아닌가요? 처음일 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를 두 분께 선물로 그다음에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게 다 지금 저희는 전문 투자자로서 그다음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부분들이 개별적인 개인 투자자로서 다 이렇게 사시지만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응원하고 친절하게 사는 게 저는 삶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친절하게 많이 응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지금 현재의 모습 뒤에 이 쌓여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다 갖고 여기까지 지금 와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뭐 오프라인이라도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서로 응원하면서 이 힘든 삶을 지금까지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잘 서로 도우면서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진짜. S&P하고 이제 채권 가격입니다. 이게 이 올해가 아니라 올해 23년이잖아요. 네. 22년도에는 그냥 채권하고 이 주식 가격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얘기만 1년 내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4, 5월까지는 계속 그게 여전히 유효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월 달부터 이 흐름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시장이 그냥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난 1년 반 동안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안 좋다고 하는데 주식시장 되게 올라가서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뷰가. 그게 아마 저는 이제 계속 지금 박스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마 그게 아니라 하락을 얘기하시던 분들은 이 로직이 여기서 완전히 확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뉴욕에서도 베어를 주장하다가 포기하고 손들고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로직이 지금 여기서 막 튀어나오는 게 이 로직이 안 맞은 부분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 그럼 저게 왜 발생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왜 발생했느냐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건은 SVB 사태가 이때 3월 10일입니다. 이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SVB 사태가 나타나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렇게 확 위험이 생겨버리니까 시스템 리스크나 이런 부분까지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당연히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이 흐름이 완전히 기존과 달라진 게 생겨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이 부분을 막아주겠다라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어하겠다라는 정책이 딱 나오고 나니까 안전자산이 채권 쪽으로만 가거나 금으로만 간 게 아니라 야, 크래쉬는 막아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플레이야 라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빅텍이 이게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빅텍이 아웃퍼폼을 굉장히 강하게 한 흐름은 이 주식이 좋거나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 성향을 안전자산의 성향을 가져가 버렸어요.
채권 시장이 갖고 있던 성향 중에 일정 부분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빅텍이.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가니까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성향도 세상을 바꾸고 뭔가 굉장히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멋있고 세계를 바꿀 것 같은 그러한 그 개념. 이게 사실은 1년 전에는 테슬라가 갖고 있었던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을 그 사이에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가 가져갔었는데 그거를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AI가 나오면서 그 개념까지도 빅텍이 가져가 버렸어요. 엔비디아를 핵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개념이 계속 가져가면서 다른 자산이 갖고 있는 타 자산의 장점들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텍이 가져간 게 너무 많아요. 이때부터.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쏠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쏠림이 사람들이 투자나 상황들을 볼 때 시야를 뭐 이런 각도로 보고 있다가 점점 이 각도를 줄여가는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시야를 계속 좁힌 거죠. 그러니까 가는 놈만 가는 장이 발생하는 그 개념이 이 말씀드렸던 다른 자산들의 장점, 자체의 장점도 당연히 셌지만 다른 것까지 다 흡수해버리면서 혼자만 갔기 때문에 이 현상이 굉장히 쓰러지니까 채권 시장의 가격하고 서로 그냥 다른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 정도에서 이제 그때 엔비디아의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50%더 높게 발표하면서 그냥 엔비디아는 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박스권을 깨버리고 올라가는 네. 시장 자체가 이 부분이 나와버리니까 S&P가 4,200에서 4,400까지 5% 정도의 상승폭이 만들어졌는데 이러고 나니까 이 구간에서는 뭐 채권이 어떻게 되든 이런 것들 그냥 이제 관심도 없어요. 다른 자산과 아까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 김혁영 연구원께서 깨졌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네. 고려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빅텍에서 나오는 뉴스가 있어 없어 라는 부분 그 애플에서도 신제품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게 그런 사건이 있어 안 있어 이런 것들 말고는 관심이 되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 그 용어를 제가 최근에 그 블룸버그를 보다 보니까 그 이 용어를 또 쓰시더라고요. 어떤 용어인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네. 여기서는 무슨 용어가 나왔었냐면 요 구간에선 미국 예외주의. 미국 예외주의는 언제나 있지 않았나요? 언제나 있었는데 네. 이때 더 많이 심해졌다? 나오더라고요. 네. 네, 더 심해졌다. 왜냐하면 빅텍은 미국에만 있으니까. 네. 네. 그 아메리카 익셉셔널리즘이라는 단어인데 그걸 이제 아메리카라는 말을 그 US 익셉셔널리즘이라고 이렇게 쓰던데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언제 나왔냐면 원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고 해서 18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가 앞으로 19세기는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의 열강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 말을 썼던 말인데요. 이게 정치 용어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장의 성격에다 갖다 붙여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빅텍이라는 부분은 미국만이 갖고 있으니까 뭐 상황이 안 좋고 글로벌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이때 했었던 거고 여기서는 그 아까 또 다른 용어가 눈에 보이는 게 리센시 바이어스. 리센시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센시 바이어스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지금 주가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게 이제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일어난 일이 이만큼 중요하고 네. 어제 일어난 일은 이만큼 중요하고 네. 그 전에는 이만큼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의 사건의 중요도가 영향을 이런 식으로 미치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최근에 일어난 일의 중요도는 오늘 일어난 일은 이렇게 중요해가지고 이건 다 그냥 기억도 잘 안 나는 네. 가장 최근의 일이 영향이 대부분을 작용하는 가격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어제까지 이런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적분값에 대한 완전한 무시입니다. 그냥 지금 발생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 딱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사람들이 바이어스가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계열적으로도 되게 짧아진다는 거죠. 시계열이 굉장히 짧아지고, 여기서는 이미 시야가 좁아졌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찰이 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동물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되게 약자가 돼도 강자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계속 관찰을 하고, 네. 그다음에 맹수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 사냥감을 계속 잘 관찰해서 누가 약해서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나를 계속 보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이게 시야가 넓은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어차피 답은 얘네들이니까, 뭐 어차피 우승은 송진호, 네.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그냥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나는 여기서 요 안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뭐지? 이것만 네.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대한 지적이 이 용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저 생각에는 합리성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어? 라는 어이없고 답답한 행동처럼 아마 보일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복잡해질 때까지는 이거를 생각하고 고려하려고 했다가 이 정도까지 가버리니까 이게 캐파를 넘어선 거예요. 생각의 캐파를. 그러니까 생각의 캐파를 넘었으니까 아예 이것도 생각하기 싫어지고 나는 이것만 생각할래 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야랑 시계열이 짧아진 행동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없어진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격의 움직임에서 나한테 영향을 안 주고 있었을 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여기 한 3개월에 한 번씩 뵐 때마다 여기다 이제 확률 값을 그려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시청자분 중에서 총알님이 리스렌시 바이어스에 대해서 설명을 써주셨는데, 과거의 사건보다 최근의 사건이 주가나 심리에 영향을 더 끼친다. 네. 보통 이게 심리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지금의 주식 시장이 특별히 이게 네. 유독 심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존에는 이제 이런 박스권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AI에 대한 현상 때문에 제가 박스를 이렇게 상향을 했어요. 이렇게 이 박스를 이렇게 이제 상향을 했는데, 이 상향한 근거는 당연히 그 테크의 AI 현상 때문에 이 밑에 기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시장을 우상향으로 그리지 않고 여전히 박스권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환경의 잠재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시다시피 지금 정말로 이제는 고금리가 됐고요. 그렇죠? 고금리가 됐고요. 더 고금리가 됐죠. 그리고 부동산 등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상업이 됐든 주택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고, 이익 추정치에 대한 이게 뭐 일단 이익은 뭐 서로 못 맞춘다고 하죠. 뭐 밸류에이션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네. 이슈가 더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반기에 이익이 턴한다고 보시는 분도 좋게 보시는 분은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이게 계속 뒤로 밀리는 거지, 수요가 생각보다 강한 부분이 인정하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터닝시키는 부분까지는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도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에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쪽을 막는 부분들은 아직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박스를 상향시켰지만 아직도 좀 지금 현재는 박스인 것 같아서, 확률로 표현을 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뭐 한 20%, 옆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한 40%, 아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한 40%. 그래서 이 확률보다 이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도 잘 못하겠어요. 네.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강한 심리적인 그 선호도가 주식에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확률을 더 박스니까 박스의 상단이니까 박스의 하단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서 비슷한 확률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위보다는 아래가 더 가능성이 높은 박스권 상단에서 상당 그림으로. 위치상은 아무래도 좀 그래 보이네요. 네. 위치상은. 그래서 그려 주신 걸로만 보면은 요 어제 오늘 주가 빠지기 전까지의 S&P 500 상단이 4,400이니까 그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현재는 얘기하신 거죠. 확률적으로, 네,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빅테크가 안전자산의 기능을 하면서 갑자기 거기 확 쏠려 있는데 네. 이 쏠림을 깨려면 또 어떤 트리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야라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대상이 좁다라는 것을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사용됐어요. 이거는 사용됐어요. 좁다라는 게 플러스 값으로. 근데 좁다라는 것은 뭔가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거예요. 근데 단점이 먼저 반영될 때도 있고 단점이 먼저 반영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장점을 먼저 반영했습니다. 좁다라는 것에. 어차피 엔비디아 사야 돼. 이게 지금 작동을 한 거죠. 근데 엔비디아만 간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플러스 빅텍이 다 7개 종목이 간 거잖아요. 7M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7. 이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보면 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애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는 뭐 이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의 그림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이즈일 텐데 지금은 당장은 이게 대단하니까 다 올려버렸는데 어차피 이 개발은 이 안에서 대부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얘네들의 매출이 지금 놀랍게 플러스 예상보다도 50%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 50%가 증가한 매출액은 여기 있는 개발하고 있는 뭐 2개 회사에 한다면 이 두 회사에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사가는 거잖아요. 수요가. 수요에서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유료로 받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TP 말고 다른 애들이 아직 어떻게 매출로 일으킬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러면 비용은 당장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도 당장 발생해서 컨센서스로 올렸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정해지는 순간 이것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의 이 추정치는 코스트가 올라갈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안에서 중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숫자가.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될지 지금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데 얘의 이익은 얘의 비용이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네. 만약에 좋게 보는 의견으로만 하나를 애들을 하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캐펙스가 매출 대비 너무 작아요. 구글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작죠. 엔비디아의 시총은 거의 1 트릴리언,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되는데 네. 매출이 한 200억 달러, 그러니까 PSR이 한 50배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매출이 아주 많이 늘어도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매출에 비한 캐펙스가 작거든요. 네, 네. 그리고 캐펙스는 투자하고 나면 감가상각을 길게 하기 때문에 네. 비용으로 늘어나는 부담이 상격보다 되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 맞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이익이 이만큼 늘어나고 여기서 이만큼 마이너스 되는데 이게 그렇게 전체로 보면 크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라고 보면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티플이 있잖아요. 멀티플이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는 이 얘네들을 보면서 멀티플이 올라가기 전에 그냥 숫자로 그냥 20이라고 할게요. 이게 올라가기 두 달 전. 근데 얘가 지금 이게 뭐 23 이런 식으로 이게 얘가 올라왔다고요. 그럼 이게 올라와도 얘가 곱하기 하면은 곱해진 부분도 커지는 거잖아요. 떨어뜨려야 될 부분도. 그래서 그런 로직은 당연히 시점마다 차이만이지 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어느 거는 가격에 들어가 있고 어느 거는 가격에 들어가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볼 때는 금융시장이라는 건 속성상 좋은 것만 보고 또 안 좋은 걸 보기 시작하면 또 안 좋은 것만 보는데 지금 전체 시장에서의 이 빅텍에 대한 그 모든 평가 방식에서는
좋은 거 외에 안 좋은 것에 대한 얘기는 하는 사람조차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아니면 그거 회의를 어때요? 할 때 네. 얘기를 빅텍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상대가 안 받아들이고 비웃을 거를 알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거의 이 정도 분위기가 거의 제일 그 선호도가 90% 이상 됐을 때 서로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상의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좀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빅테크가 좋아진 게 엔비디아의 AI 관련 매출이 늘어나서부터 한 것도 맞고 네. SVB가 파산되고부터 주가가 오른 것도 맞은데 네. 이거를 좀 더 단순하게 바꿔가지고 작년에는 다우존스가 나스닥을 25%포인트 아웃퍼폼을 했고 올해는 나스닥이 다우를 25%쯤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그대로 되돌린 건데 그렇죠. 네. 작년에 보면 나스닥은 실적이 깨졌고 다우는 실적이 버텼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또 반대로 보면은 실적 성장률이 나스닥이 다우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럼 그냥 EPS 성장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래서 결국은 3년으로 보면은 나스닥이랑 다우랑 S&P가 수익률 차이가 없고 아주 장기로 보면 다우하고 S&P는 수익률 차이가 진짜 없고 나스닥하고 다우는 200bp 정도 차이 나더라 연간. 물론 그게 큰 거지만. 그래서 결국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실적 추정치의 변경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거를 말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붙인 거다라는 것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주식에서 항상 제일 중요하고 항상 먼저 중요한 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익을 제일 핵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상희 연구원님이 설명한 이렇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차이점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다우가 아웃퍼폼할 때는 일단 시장이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와 네.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이익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달라지잖아요. 일단 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차이점으로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작년과 지금의 그 올드 이코노미랑 특히 정유주들의 주가가 좋았던 거잖아요. 이거는 정치의 영향이 시장의 영향이 아니라 이 탈세계화의 시장 외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던 이익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줬고 그 유가가 걔네들의 스프레드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게임은 이거는 지금 과학이거든요. AI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전에 우리가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둘 다 한 번도 없었던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난 말씀하셨던 50년, 60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번도 이 이슈는 없다가 지금 생긴 것이고 이것은 그냥 처음 생긴 것이고 하기 때문에 성격을 같은 부분에 이 부분이 있지만 저 부분이 50에서 60%를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설명에 대한 답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저 이익 부분이 차지하는 건 이 두 가지의 상황 차이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영향을 주는 부분이. 그래서 둘 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그런 새로운 개념이 쏠림을 이야기한 거지. 그렇죠. 그냥 이거 아까 되게 캠피셔랑 똑같은 얘기인데 네. 과거에 있었던 일에 그냥 반복으로 보고 이거를 대응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버블 트라이앵글이라는 거를 어떤 분께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려면 세 가지 측면이 돼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신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뉴를 많이 강조하죠 사람들이 항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의 역할, 네. 정부 정책 주로 이제 유동성 정책이죠. 유동성이죠. 네, 네, 사실 유동성 정책이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네. 심리 강화. 이 세 개가 있어야 버블이 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신기술이 있고요. 네. 심리 강화가 있는데 네. 사실 유동성은 지금 현재 줄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현재 상황을 전체적인 버블보다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쏠림이라는 표현이 네. AI 버블이라는 용어를 요즘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AI 쏠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년에는
작년에도 유동성을 줄이고 있었잖아요. 네. 심리는 안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있으니까 아예 이 트라이앵글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이 로직에는. 사실은 2021년까지는 20년에서 21년까지는 저런 것들이 성립이 됐죠. 네. 예, 이때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때 카카오나 네이버도 날려주고 네. 뭐 저쪽에 빅텍도 날려주고 마지막 메타버스까지 한번 해먹고, 메타버스가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메타버스가 진짜 그걸 한 거죠. 네. 그때는. 마지막에 정말 피날레를 찍었죠. 메타버스. 2021년 말에.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데서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떤 이제 이런 그 저희 같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왜 올라간다고 했고 왜 빠진다고 했는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셔야지 올라간다고 했다 빠졌다고 하나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저희들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이 왜 그다음에 어떤 생각 구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진짜 참고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바탕을 가지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들을 저 부분이 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명하신 분들이 네. 의견이 엇갈리는 게 네. AI 버블은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더 축소될 건데 네. 이거 뭐 그리고 신기술이 바로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데 이거 이제 금방 있죠. 지금은 이익은 있죠. 네, 근데 그 이제 회사들의 금방 꺼질 수 있는 버블이다라고 보시는 경고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부터 버블 제대로 시작이니까 사실 주식하시면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버블이 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또 안 사요? 그렇죠. 버블을 즐겨야 또 맞습니다. 한때는 개별 종목으로 돈을 벌기도 하니까 네. AI 버블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되게 사실 우리가 셋 다 업에 오래 있어서 알지만 이게 일단 숫자가 있는 경우와 숫자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게임이 다르잖아요. 숫자가 없을 때는 일단 우리 그 제도권 있는 사람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있는 게임을 할 때는 그런 흥분값을 할 때는 이 제도권에서도 이거를 동참하잖아요. 네. 동참을 하면서 사실 이 안에서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이익의 숫자들 중에서 이러한 숫자들 중에서 이 숫자가 있으면 사실은 아직은 별로 이 현상이 AI가 영향을 못 주는데 이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의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뛰어다가 이 숫자에다가 동참시켜 버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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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늘 하던 짓이잖아요. 네. 성장률이 나오니까요. 성장이 나오니까. 네. 이익이 나오니까 작아도. 이게 정확하게 발라내기도 어렵고 하니까 네. 그래도 내가 이러한 버블에 같이 얘기를 해도 나 안 다쳐. 내 커리어에 영향 크게 안 줄 것 같아. 왜냐? 이 회사는 숫자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같이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서 숫자가 나오는 게임인데 이 게임보다 이 게임이 더 쟤들 괜찮네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쪽으로 동참하고 제도권도 동참하고 다 동참하셨으니까 쏠린 거예요. 질문. 제가 네. 아까 왜냐면 이사님이 얘기하신 그 쏠림하고 버블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네. 너무너무 보는 게 네. 이게 만약에 버블이라고 하면 네. 아까 지금 제도권 이익이 나는 쪽에 쏠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저는 뭐라고 믿냐면 버블이 딱 되는 순간 아까 X자 쳐놓은 데 있잖아요. 네. 글로 또 가요. 그래서 버블이 X자는. 길어집니다. 네, 버블, 네. 왜냐면 그래야 버블인 거죠. 왜냐면 돈 버는 애들만 갖고 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이 한 60배쯤 PR이 가면 그러면 돈 안 버는 애 500배 이렇게 되는 지금 거거든요. 접전하는 애들한테 그렇죠. 또 관심이 가죠. 그렇게 되면 아직 먼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쏠림에 그치는 거라면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자에서 끝나고 이게 끝날 거거든요. 근데 이사님 말씀은 쏠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버블이 되지 못하고 제도권에서 끝날 거라는 걸 암시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맞나요? 틀리나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확장이 되느냐 네. 안 되느냐도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확장 정확하십니다. 네, 네, 네. 유무가 중요한데 네. 일단 네. 버블이라는 용어 하나에서 먼저 설명드릴 건 물론 이제 왈가왈부가 약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버블은 사후적으로 정의되는 거지 그렇죠. 사전적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 버블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가 이게 버블에 대한 정의가 갖고 있는 버블이란 말이 개념이잖아요. 없어져야 버블이에요. 네,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버블은 이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때부터 얘기하는 게 버블이에요. 이때부터 아니면 좀 앞에서 정의되는. 얘기하든지 예. 네, 뭐. 여기서 막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예, 그러죠. 예, 예. 예.
그렇죠.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아닌데. 너무 맞는 예, 얘기예요. 지금 예. 지금 현재가 여기인지 지금 현재가 여기인지 알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심리적인 부분과 유동성이라는 부분의 영향이 원체 크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버블에 대한 개념을 아예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확장 유무는 이게 이 플레이어가 시장이 저는 스마트하지 못할 때는 확장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잘 못할 때는 확장이 잘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송들이나 통해서 전체적인 대중의 전체적인 지식 수준이 너무 올라왔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훨씬 더 잘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장보다는 아예 진짜를 가지고 플레이를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네. 될 확률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쏠림이 났다. 그렇게 돼서 쏠림이 네.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에는 굉장히 건전한 이유도 있다는 거죠. 네. 전체적인 지식 수준의 향상. 네. 그러면 아까 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애플이 50배 대 정도 가면은 이제는 왔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30배 30배 조금 넘을 정도. 거예요. 그럼 사실 이제 비싸지 않아요. 버블이다 이렇게 헉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에 니프티 50 때는 100배였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도 한참 오를 때는 그러니까 뭐 꽤 밸류에이션 비쌌었고. 그러니까 IT 때는 이익이 없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배수라는 게 사실 그렇죠. 의미도 없었을 그쵸. 거고. 그럼 지금 안전자산 역할도 하겠다. 30배 수준이면 아직은 접근 가능하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해서 쏠림이 당분간 더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때와 니프티 50도 니프티 50 때 굉장히 크긴 했지만 그래도 IT 그때 99년이 더 컸죠. 크긴 IT 버블이 훨씬 컸죠. 예, 근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IT 버블이 더 네. 큽니다. IT 버블이 훨씬 컸지만 네. 개수로 따지면 얘네가 개수가 작으니까. 네. 그죠? 그 차이잖아요. 네. 이거 왜 나왔지? 네. 그 차이인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렇죠. 역사상 고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장이 거의. 네. 그리고 그렇죠. 빅텍 주식은 가장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항상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식에서 다 담고 있어요. 상식에서. 자, 여러분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세상이 강이 아니라 바다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사이클이 없어지고 바다에서 지금 이제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 데서 살고 있는 거다. 이런 흐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다 지금 바다에 있습니다. 이때도 바다였고 이때도 바다였고 바다인지 모르고 강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바다였다라고 칩시다. 네. 그냥. 자, 그러면 이 칠판이 바다예요. 이 칠판이 바다인데 우르르 해가지고 지금 일단 이만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 배가 움직이는 거랑 이 배가 움직이는 거랑 이 배가 움직이는 게 어느 게 더 연료가 많이 들겠습니까? 네. 큰 배가 훨씬 많이 큰 들죠. 배가 훨씬 많이 들죠. 그렇죠. 이 배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돈하고 그냥 관심으로 막 지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커졌는데 자, 지금 3일 동안 지금 우리 옛날에 배울 때 시험 볼 때 기술적 분석도 배우지 않았어요? 흑산병, 뭐 적산, 배우죠. 해가지고 배우죠. 여기서 예.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지막 살기회고, 네, 이렇게 됐을 맞습니다. 때 여기가 마지막 팔기회고 뭐 이런 얘기 뭐 하지 있죠. 않았어요? 거래량도 같이 보고 밑에. 그런 거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가 계속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어제 S&P의 네. 차트 네, 모양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어떻게 되고 하면 이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배가 굉장히 잘 속도가 떨어질걸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고 나면 왜 그때만큼 안 밀리지? 왜 저때만큼 안 밀리지? 왜 100배 못 가는 거야? 네. 그렇죠. 무거우니까. 너무 큰 배라서요. 너무 큰 거니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이걸 보통 만들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애플 시총이 러셀 2,000개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만 못 가고 돈이 네. 조금만 빠져도 옆으로 네. 한번 확 퍼지고 끝나야 되지 네. 않나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확률을 그릴 때 제가 이거를 40, 40으로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확률을 놓다면 저는 아마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돈이 갈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지나고 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나 한 게 뭐냐면 연초에 SVB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때 정도로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상황이 딴 게 할 게 없으니까 이 그 부동산 시장에 그 계속 안 좋다가 아예 물론 부동산도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부분이 네. 있지만 전 세계로는 뭔가 이쪽에 있었던 부분이나 딴 데 있었던 돈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코를 이게 되게 그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 60대 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아예 그냥 옮겨온 자금들 등등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다른 자산에 아까 전에 빅텍이 다른 자산의 힘을 가져온 것처럼 주식시장 자체가 다른 시장의 돈을 네. 좀 가져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시장을 할 때 저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 이제 안 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보면 우리 모두가 레이더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레이더가 이만한 분이 있을 것이고 네. 어떤 분은 시장의 경험을 많이 쌓고 그냥 같은 사람일 거예요. 한상희 연구원이 10년 전. 10년 전에 본인이 시장에 대한 판단 능력이 이만큼이었고 내용은 요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쳐봐요. 네. 지금 20년 네, 20년 됐습니다. 20년 되셨나요? 네. 20년 되시고 나서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게 이만큼 커진 거예요. 예. 이건 더 면밀하게 잘 알아지고 이것도 이렇게 알아지고 알고 있고 이게 지금 10년 전과 20년 전에 본인의 레이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이걸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내용을 키워가지고 이 레이더를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에 대한 확률값을 더 제대로 잘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투자를 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큰 사람들은 오래 한 사람들 채권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이 걸리는 거예요. 무시하기엔 너무 큰 덩어리가 자꾸 네. 걸리는군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시각 차이의 가장 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베어콜을 주장하다가 항복하고 요번에 다 그냥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를 올린 거예요. 4,500 골드만도 올렸잖아요. 타겟을. 4,000에서 4,500으로 올렸는데 골드만이. 그래서 이런 아이디를 맞춘 사람이 없어요, 상반기. 없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이 된 거고 여기를 그래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자기는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 골드만은 4,500 올리고 나면 3일 있다가 주식 다시 조심하라는 콜을 또 하고 있어요. 아까 이 원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그러니까 상호형 부동산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상호형 부동산이 네. 원이 작은 사람한테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도 저게 오래 중요하고. 걸리면 그 버블이 오래 가는 거고 금방 그렇죠. 올 거면 근데 지금 그렇죠. 오래 걸린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냐면 정부가 이거 막아준대잖아. 안 오게. 안 오게. 이게 네. 하나가 있고요. 네.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가격에 프라이싱을 해야 될지 네. 이거에 대한 절차에 대한 공통된 네.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넣는 방법을 못 찾겠으니까 못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넣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답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형 부동산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 문제라고만 이야기하지 네, 네. 이게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깨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서프라임 때처럼 파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임대료 못 갚으면 은행 하나 망할 것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결국 그런 식의 지금 상황이 된 네. 것 같긴 합니다. 예.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하락을 계속 그 전까지 얘기하다가 하락을 얘기 안 하고 박스로 얘기한 것도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어졌었던 네. 거거든요. 그런 상태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 없어진 건 아니고 안에서 계속 잘 지금 금리가 올라가 있는 만큼 문제는 안에서는 계속 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 상태에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을 공부를 계속 하고 하셔서 이 영역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커지고 여기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 확률을 얼마나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내가 레이더를 잘 만드느냐. 여러분이 그냥 레이더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주식은 결론 잠깐 내면 4,400 정도가 일단 박스권 상단으로 현재로 확률적으로 높아 보인다. 네. 그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고금리 그다음에 뭐 부동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문제로 남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걸릴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없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올해 지방은행이 터지지 않았었더라면 네네. 오히려 증시가 나빴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네. 지방은행 사태가 터지니까 유동성 축소도 약간 잠깐 멈칫했고 어쨌거나 채권을 사줬고 채권 액면가에 뭐 담보대출 해주고 이러는 게 처음 보는 일을 또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사태가 터졌는데도 괜찮았어. 막아줬어. 그럼 앞으로도 뭐가 생기면 설마 그거보다 더 큰 게 터지겠어? 아니면 터지면 또 막아주겠지. 그런 흐름이 당분간 더 가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 특히- 굉장히 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 그거를 안 터졌으면 페드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불안함을 계속 갖고 시장을 대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을 불안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게 혹은 이건 안 되는 거야라고 정의 내리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흔들리던 바닥을 되게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그 점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없어지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해도 그럼 없어지지 않은 건 내가 인정할게. 근데 그걸 그럼 어떻게 가격을 반영할 거야? 네.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서로 간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 나는 좀 기다려 볼게라고 하는 사람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네. 답을 모르면 나는 그 사이에서는 열심히 지금 내가 하던 걸 하고 있을게라고 네. 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올해 수익을 좀 잘 내고 계시는 직이실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금리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고금리 부담 요것만 저도 빚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고금리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지만 네. 누군가에게는 또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저축은행들 네. 이자 많이 주면서 은퇴하신 분들이 저축은행마다 다니시고 그래서 이자 소득이 늘어나신 분들도 꽤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워낙에 사회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네. 부자는 돈을 더 버는 구조가 됐고 올해 증시도 좋았고 그러면 사실은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실제로 조금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거는 좀 안타깝지만 지금 그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이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만했던 좋은 상황이 이만해진 게 맞습니다. 네. 특히 금리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어제 뉴스에서도 노란 공제 외에 이 자영업 공제 여기 중도 해지한 게 굉장히 많이 네. 늘으셨다는 기사가 있고 사실 청년층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들은 계속이고 이 부분도 그다음에 연끌했던 분들 지금 계속 이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가 좋아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여유가 있는 분이 더 여유가 있어졌다라는 게 아닐까 싶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전체 시스템의 성장률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뭔가의 파이가 커졌다라는 계산을 하려면 성장률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이게라도 유동성이 증가했거나 둘 다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성장률은 그냥 뭐 유럽도 지금 플래시고 주가는 올라가지만 플래시거나 마이너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기술적 침체냐 아니니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중국의 수출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15%가 YOY로 나는 세상이잖아요. 네. 이게 중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15% 나는 게 5년 전에 발생했다라면 전 세계 주식시장은 다 크래시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탈세계화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특수 환경이라고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와도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래시가 안 나는 건데 글로벌 물동량은 이게 계속 감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성장률이나 유동성은 지금 M2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전체가 다. 둘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우리 세대가 우리 같은 세대라고 해도 되나요? 하여튼 뭐 같은 세대에 가깝다고 저는 가깝다고 할까요? 네. 네. 제가 저 73년생인데 평균 키가 173이었어요. 저희 때, 네. 저희 세대에. 근데 키가 제일 큰 친구들과 낮은 친구의 편차가 이랬어요. 근데 요즘 보면 굉장히 큰 젊은 친구들 많은데 평균 키가 똑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남자 키는 정확히 알 수 네.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신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해요. 요즘도 173인데 편차가 이렇게 커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차이예요. 이게 멋있고 이런 모델 같은 젊은이들 많지만 평균 키가 변동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상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저는 좀 비슷하지 비슷하네요.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키 큰 친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보이니까. 평균이 올라간 것 같은 착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게다가 여기다가 말씀하신 SNS. 거에 완전히 공감이 되는 게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고 부자가 많아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의 SNS가 이게 자랑의 도구잖아요. 네. 안 자랑하는 건 안 놀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보이는 거지 더 많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중산층 이상에서의 그 버는 사람은 계속 버니까 네. 이 주식도 쏠림이 있지만 네. 실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평균이 그대로면 오히려 더 좋아지게 보이는 현상도 그러면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제가 있죠. 이걸 왜 그렇지. 말씀드리냐면 그렇지. 최근에 부동산 시장 보면 저가 시장은 굉장히 나쁜 동네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방이라던가 서울의 다세대 다가구 안 좋은 데는 굉장히 나쁜데 네. 다시 고가 아파트가 가격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라고 하시나? 견물생심 쓰시나 보다. 견물생심. 견물생심. 네. 사촌 땅 사면 배 아픈 거랑도 우리 집으로 하면 비슷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보이는 게 안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보이는 게 많아지니까 언론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네. 보여주시는 내용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들을 자극을 한단 말이죠. 이 자극을 하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못 버텨요. 거기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강해진 부분이 일정 부분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훨씬 더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옛날에는 이제 뭐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으니까 그쵸. 저쪽 애가 잘 나가는 거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예를 들어 저희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의 대표는 오렌지족이었거든요. 그렇죠. 90도 때. 근데 네.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어요. 없었죠. 신문에 때릴 때 외에는 없는데 지금은 그거를 전부 다 올리니까 매일 보니까. 내가 당장 오렌지족이라 최소한 낑깡족이라 돼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런 일이 생겼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은 이게 제가 처음 있는 일이라는 말씀 처음에 드렸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새로운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때 탐욕이 탐욕. 보이고 네. 이때 공포가 보였어요. 그렇죠. 이게 시차를 두고 다른 때에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시차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주가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게 여기에 공포와 탐욕이 지금 동시에 들어가서 이 두 힘이 둘 다 빅텍이나 이런 쏠림 현상을 올리는데 엔진이 두 개예요. 지금 네. 단발 엔진이 아니라 양발 엔진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현상이 네. SNS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없어질 거 아니죠. 소모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아니죠. 점점 더 세상은 자극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속도는 네. 빨라지고 있는데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고 네. 이 쏠림을 잘 따라다니려는 욕구는 당분간 더 강화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분하고 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예 용어가 있어요. 플래시 트렌드라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 세상이 지금은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수익을 내면 이만큼을 내면 여기서 이만큼 낸 거랑 수익률이 똑같아요. 물론 깨지면 그만큼 박살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빈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요즘 막 이렇게 올렸다가 하는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 플래시 트렌드가 정보의 속도 말씀하셨던 정보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심리적 욕구의 강화
이 세 가지가 엇몰린 건데 이게 지금 얘는 줄이고는 있지만 이만큼 줄여놨다가 요만큼 해놓은 거고 여기까지밖에 안 줄일 거지 일로 다시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있는 거고 이건 계속 더 발전할 거고 얘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화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럼 결론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키 173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네. 평균은 똑같다. 네. 그러면 과거에 성장률이 높던 시기에는 그냥 지수 추종을 하고 네. 대형주에 분산 투자하고 네. 적립식 투자하면 대체로 이기는 공식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따라다니면 잘못하면 꼭지에 물리고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자니 평균에 가만히 있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금 방법은 사실은 지금 장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발상. 역발상과 다른 생각이라는 게 두 개가 달라요. 왜냐하면 역발상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해. 이게 역발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러고 있는데 난 여기를 할래. 이건 다른 생각이잖아요. 네. 이걸. 그래서 지금 이 강세를 대고 여기다 대고 뭐 인버스를 사거나 숏을 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이 정도의 뭔가의 다른 대안을 찾는 것과 이것을 남들은 이거를 10을 하는데 나는 이거를 5를 하고 여기서 2와 여기서 3을 찾는 이런 행동이 지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에서는 역발상은 저는 네. 인버스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정말 무서운 그거는 거라서 개인분들이 저는 하기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현금을 그냥 늘 무서운 거라서 불편하시면 네. 인버스는 사실 싸우자죠. 싸우는 거예요. 네. 네.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싸우지 마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1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이 되게 덥다고 하는데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마 시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남들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지금 평정심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 범위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방식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